실질적으로 저는 오히려 물론 한 대표는 이것을 지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안에서 그 안이 아무리 좋든 간에 최상병 관련된 특검법이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지금 현재 최상병 특검법 이념 문제도 지금 현재 대통령실과 일정 부분 그걸 본인이 지난 전당대회 약속을 지키려면은 이거는 집권당하고 대통령실하고 이 당정 관계가 쉽게 말하면 이 파국으로 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요소가 돼 있죠. 네. 그럼 또 이 영역도 한동훈 대표는 지금 현재 배지를 달고 있는 지금 현역이 당 대표가 아니에요. 원외죠. 원외 당 대표의 절대적 한계가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지금 이제 한 달째를 맞아서 격차 해소를 주요 정치 목표로 삼겠다라고 천명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도층 공략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보니까 중도층에 대한 지향도 있고 그 내용을 더 들어가면 청년층을 타겟팅하고 있고 네. 또 본인이 얘기했다시피 지구당 후원에 보는 것 같은 새로운 서진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인재 육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얽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어디서 걸리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보면 그 여당이 갖고 있는 격차 해소 체계는 조세 정책도 들어갑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풍부한 국가의 재원으로서의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민주당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정 정도 베풀어가는 풀어가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문제는 계속 그 대통령과 여당이 감세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네. 감세를 떠나서 작년부터 세수가 안 거뒀습니다. 상반기에 100조. 네, 올해도 그게 적자니 그런 예상되거든요. 얘기죠. 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격차 해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여당 대표의 주장이 말하자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려면 지금 현재 그 세수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확보해서 격차 해소를 위해서 쓰겠다는 그 다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 얘기들이 아직까지 가수화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희들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방송에도 지지난 중간 나온 민주연구원의 그 이한주 네, 정지 이한주 원장 같은 원장 아마 쪽에서. 그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정책 지금 브레인인데 사실상 종부선이 검투세 이런 거는 보수의 영역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속세 완화는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까지 이렇게 이게 상당히 중도 그리고 실용적 그런 이미 차기 대선을 위한 이 정치적 이재명 대표가 지평을 그 방향성을 넓혀나가는 제시를 했죠. 그런 거죠. 네. 그런 저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지금 현재 국민의힘 보수 정당도 크게 신기일전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런 사회적 이슈를 민주당 전유물로 그대로 방치해다가는 앞으로 그럼 보수의 영역은 뭐냐? 영남권만 가지고 선거 치른다.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소수 그런 좀 사회적 약자 그룹들을 아우르고 챙겨나가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정치가 정책을 듣고 있는 이 현상을 걷어내야만이 그래도 정부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죠.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 당대표 1호 공약도 안 지키는 게 새 정치인가라고 비판했는데 민주당 내일까지 최혜병 특검 법안을 갖고 오라 이런 압박인데 관련한 얘기입니다. 네. 한 대표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나름대로는 이것을 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까지 가는 거는 힘들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는 오히려 물론 한 대표는 이것을 지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안에서 그 안이 아무리 좋든 간에 최상병 관련된 특검법이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은 지난번 두 번째 법안에 대하여 또 세 번째 법안 나올 때 사실은 과감히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최상병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 너무 민주당의 지금 안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든지 어쨌든 일정 정도 거리두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실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본인 스스로는 그런 장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진다고는 하나 실제로 당 안에서 과연
저런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방도가 있을까 난망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의원 수가 부족해서 특검 발의를 못하는 거라면 개혁신당 의원을 꺼주겠다. 뭐 상당히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지적인데. 그렇죠. 수모죠. 수모를 네. 당하는 건데.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피해가는 것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난 뭐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네. 대국민 뭐 그런 천명을 통해서 이 최상병 특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바람을 뭐 자기가 집권당 대표지만은 이거는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그런 대국민 약속을 한 부분이죠. 뭐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 이제 한동훈 지금 대표 입장에서도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됩니다. 네. 작년 12월달에 비대위원장 뭐 이렇게 선출되고 그렇게 하고 뭐 지난 4월 총선 치르고 지금 8월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정치는 8개월 한 거죠. 8개월, 예. 8개월 했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최상병 특검법 이념 문제도 지금 현재 대통령실과 일정 부분 그걸 본인이 지난 전당대회 약속을 지키려면은 이거는 집권당하고 대통령실하고 이 당정 관계가 쉽게 말하면 이 파국으로 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요소가 돼 있죠. 네. 뭐 그럼 또 이 영역도 한동훈 대표는 지금 현재 배치를 달고 있는 지금 현역이 당 대표가 아니에요. 원외죠. 원외 당 대표에 절대적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원내 대표를 할 때 당시 홍준표 대표는 원외 당 대표인데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풀고 싶고 이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걸 결국은 이제 물꼬를 푸는 것은 제가 그때 예야정 상설 해비체를 만들면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강력하게 항의했죠. 네. 이렇게 대화 타협하자 그래서 왜 집권 제1야당 대표를 안 만나주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 의지와 또 뭐 자기가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적 바람이 야당의 주력 주장이지만은 이 최상병 특검법은 우리가 언젠가는 극복해야 될 문제다 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특검법은 네.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은총회 총의를 묶어서 이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할 영역이기 때문에 네. 산 넘어서 산 넘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시간이 저는 걸릴 수밖에 없다고 봐요.